안 돼, 클로이. 제발. 저는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는 딸을 안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만드는 사람, 스위스 시계 산업의 거장이라 불리는 65세의 클로드 베르나입니다. 저는 내 자신의 손끝이 신의 영역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죽어가는 딸아이 앞에서는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죠. 선진국 프랑스에서 내린 판정은 수술 대기 3년. 딸의 심장이 멈추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절박한 상황에 놓인 클로드.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나라일 거라고, 더군다나 의료기술은 아직일 것이라 생각했던 낯선 땅. 한국에서 단 48시간 만에 목격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의 손길이었습니다. 15년의 절망을 단 이틀의 기적으로 바꾼 대한민국 의료의 위대함. 지금 그 경이로운 사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누르셨다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공감 댓글도 남겨주실 거죠? 일장 멈춰버린 무브먼트 거장의 자존심과 찢겨진 설계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파동의 물리적인 형태를 부여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계, 시계장인들의 성지라 불리는 파벨 마이너스 쥐라에서 4대째 가업을 이어온 저 클로드 베르나르에게 세상은 곧 정교한 톱니바퀴의 맞물림 그 자체였습니다. 0.0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제 손끝에서 탄생한 시계들은 유럽 왕실과 전세계 수집가들의 손목 위에서 영원한 박동을 노래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신의 대리인이라 믿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의 마찰 계수와 중력의 영향까지 암산으로 계산해내는 제 눈앞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속의 숨결을 읽고 차가운 강철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은 제게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제 외동딸 클로이가 태어난 순간 제가 쌓아온 오만이라는 성벽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만실의 환희는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고 갓 태어난 내 딸은 울음 대신 푸른 빛에 질식해가는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심장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무브먼트였습니다. 심실 벽에는 커다란 구멍이 3개나 뚫려 있었고 산소를 실어 날라야 할 대동맥과 폐동맥은 마치 뒤틀린 태엽처럼 엉뚱한 곳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계로 치면 메인 스프링이 배기통에 박혀있는 꼴이었죠. 정밀 기계라면 폐기 처분되었을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내 딸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최고의 병원들을 돌며 제 전 재산, 아니 제 영혼이라도 팔겠다고 절규했습니다. 이 아이의 심장 태엽을 다시 감아주십시오. 제발 무슨 수라도 써주십시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기계음보다 더 잔인한 숫자의 나열뿐이었습니다. 대기 순번 237번입니다. 베르나르 씨.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공정합니다. 클로이보다 더 위급한 아이들이 먼저 줄을 서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원칙은 내 딸에게는 서서히 다가오는 단두대의 칼날과 같았습니다. 그놈의 공정함. 유럽이 자랑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의 설계도는 제 딸에게는 공정하게 죽어가는 순서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1년을 버티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은 아이에게 수술방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3년을 기다리라는 말은 고장난 시계를 쓰레기통에 던지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기술을 저주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투르비용 시계는 고칠 수 있어도 내 딸의 작은 심장 하나 고칠 수 없는 이 손가락들이 혐오스러웠습니다. 보석을 깎고 금을 다듬던 장인의 긍지는 딸의 창백한 얼굴 앞에서 비참한 무능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클로이의 거친 숨소리와 산소, 호흡기가 내뱉는 그 불길한 금속성 비명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고장난 시계의 소음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매일 아침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시간은 클로이에게만 가혹하게 빨리 흘러갔고 저는 그 시간을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 저는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힌 채 딸아이의 눈동자가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희망은 이미 태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저의 세계는 깊은 수렁 속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이장 낯선 땅의 소음 하청 공장이라는 거대한 편견. 그러던 중 한국과의 초정밀 부품 기술 협력을 위해 서울 부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멸했습니다. 제 눈에 한국은 그저 값싼 노동력을 동원해 반도체와 휴대폰을 찍어내는 거대한 하청 공장일 뿐이었죠. 예술적 혼이 담긴 장인 정신과는 거리가 먼 그저 속도에만 미친 천박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영혼 없는 모방이며
깊이 없는 복제품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내 딸의 섬세한 심장에 칼을 대게 한다고? 차라리 내가 직접 시계, 수리용 핀셋을 들고 수술을 하는 게 낫겠군. 저는 아내에게 독서를 퍼부으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가슴 속엔 오직 스위스와 프랑스의 기술만이 최고라는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가진 기술력이란 그저 베끼고 흉내내는 수준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내 딸의 고귀한 심장을 저런 무지한 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방어 기제가 저를 더욱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묘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공항의 동선은 초정밀 기계의 내부 구조처럼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모든 프로세스는 제가 본 그 어떤 선진국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윤활유를 잔뜩 쳐서 미친 듯이 돌리는 기계일 뿐이야. 저러다 어디 하나 부러지겠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인간의 헌신이 아닌 기계적인 속도전으로만 해석하려 애썼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그 숨막히는 속도감. 수천 명의 사람이 바코드 하나에 의지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제게 인간미 없는 거대한 조립 라인처럼 보였습니다. 빨리빨리라는 그들의 언어가 천박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들은 로봇처럼 감정 없이 움직였고 간호사들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숙련된 작업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속에 치유라는 숭고한 정신이 깃들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대사관이 추천한 병원의 복도 끝에서 제가 본 것은 심장센터 24시간 가동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24시간? 생명이 무슨 편의점 음식인가? 저건 명백한 과대 광고다. 저는 의료진들의 눈동자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지쳐 보였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클로이의 휠체어를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허술한 틈이 보이면 이 나라를 당장 떠나겠다. 제 오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도시의 소음이 사실은 단 한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지독한 책임감의 합창이었다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3장 톱니바퀴의 비명 새벽 3시 0.1초의 사투. 사건은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새벽에 터졌습니다. 호텔 방의 정적을 깬 것은 클로이의 억눌린 비명이었습니다. 달려가 본 아이의 얼굴은 이미 짙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가에는 분홍빛 거품이 섞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계를 맞이하며 폐로 물이 차오른 것입니다. 심박 모니터가 내는 날카로운 비프음은 마치 시계가 완전히 파괴될 때 나는 금속성 굉음처럼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태엽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 돼, 클로이. 제발. 저는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는 딸을 안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국의 응급번호 119를 눌렀습니다. 영어로 소리를 질렀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제 절망을 꿰뚫어 본 듯 냉정하고도 빨랐습니다. GPS 확인됐습니다. 5분만 버티세요. 아이를 옆으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하세요. 그 5분은 제 65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맨발로 호텔 복도를 뛰어나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클로이를 싣자마자 태블릿 PC를 꺼내 미친 듯이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제가 시계를 수리할 때보다 더 빠르게 화면을 두드렸고 그 데이터들은 이미 병원 응급실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병원 로비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이미 10여 명의 의료진이 클로이를 위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전투 대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심정지 직전. 제세동기 충전하세요. 150줄 슛. 의사의 고함과 함께 기계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제가 보아온 그 어떤 초정밀 공정보다도 정교했습니다. 0.1초의 낭비도 용납하지 않는 생명의 톱니바퀴들. 저는 그 거대한 에너지에 압도되어 복도 구석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하청 공장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오직 한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우는 거대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믿어온 선진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나태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돈을 향한 탐욕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낚아채려는 사투였습니다. 사장 낡은 가운에 거장 슬리퍼를 신은 신. 차가운 수술실 복도. 저는 피 묻은 제 손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한 사내가 달려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초록색 수술복 위에 낡은 가운 하나를 걸친 모습. 전혀 권위적이지도 우아하지도 않은 그 사내가 바로 이곳의 소아심장외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곁을 지나치며 간호사가 내미는 태블릿 화면을 단 0.5초 만에 스캔했습니다. 그 눈빛, 그것은 제가 평생 존경해온 노련한 수석 장인의 눈빛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오직 본질만을 꿰뚫어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직업이나 배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 딸의 멈춰가는 심장만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는 마치 고장난 엔진 앞에 선 정비사처럼 냉철하고도 집요하게 데이터를 훑었습니다. 보호자, 여기 사인하세요. 지금 안 열면 아이 못 살립니다. 그의 말투는 거칠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이 새벽 3시입니다. 이 시간에 그 정밀한 수술을 감당할 팀이 있습니까? 마취과는요? 간호사는요? 혹시 피로 때문에 실수를 설계하는 건 아니겠지요? 과장님은 마스크를 쓰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저의 오만을 꾸짖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시간을 아껴서 수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팀은 단 한 번도 수술방 불을 끈 적이 없습니다. 아이 살리고 싶으면 비켜서세요. 그 단호한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제가 평생 시계 부품을 깎으며 지켜온 장인의 자부심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숭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세상의 언어로 생명을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오만한 이성을 난도질했습니다. 제가 유럽의 공정함과 시스템의 우월함을 논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 이들은 누군가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스스로를 극한의 속도로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10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유럽의 여유로운 의료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는 영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굳게 닫힌 문 너머로 클로이의 운명이 다시 쓰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술실 내부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의 긴장은 폭발 직전의 증기기관 같았습니다. 오장신의 손가락 0.1 혈관의 사투와 분노의 메스. 저는 수술실 밖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찍히는 붉은 수치들을 보며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클로이의 심장은 겨우 귤 하나만 한 크기였습니다. 그 작은 심장 안에 뚫린 구멍들을 메우고 거꾸로 뒤틀린 대동맥을 끊어 다시 연결하는 일. 이것은 수억 원짜리 시계의 헤어스프링을 조정하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정교하고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제 손가락 끝이 저려왔습니다. 저 작은 혈관 하나가 끊어지면 내 딸의 우주는 소멸할 것입니다. 수술 도중 전광판의 수치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저하, 심정지 위험. 수술실 문틈으로 의료진들의 긴박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최외 순환기가 비명을 지르듯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안에서 김 과장은 폭발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0.1의 혈관을 잇는 실이 엉키자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어시스트 똑바로 안 해. 시야 확보가 안 되잖아. 지금 이 아이 심장이 멈추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의 분노는 죽음에 대한 증오였고 생명을 놓치지 않겠다는 지독한 투쟁심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은 피와 땀, 그리고 극한의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과장은 땀이 안경을 가리자 고개를 거칠게 저으며 메스를 휘둘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신이 내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혈관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뒤틀린 대동맥을 잘라내고 새로운 길을 뚫는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모니터의 붉은 경고음이 응급실 복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석션, 지혈해. 여기서 포기하면 나도 죽고 이 아이도 죽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수술실 벽을 뚫고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의술이 아니라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저는 복도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기도했습니다. 10시간의 수술 중 8시간째 모니터의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그려지는 찰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손으로 아이의 작은 심장을 쥐고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뛰어. 제발 다시 뛰란 말이야. 그의 분노 섞인 외침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적처럼 그래프가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과장은 땀에 젖은 장갑을 낀 채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육장 완벽한 리듬 다시 뛰는 기적의 박동과 거장의 자각.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본 클로이는 여전히 수많은 전선과 튜브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가 그리는 파형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65년 평생을 바쳐 구현하고자 했던 완벽한 시계의 박동,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하며 망설임 없는 리듬.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 딸의 건강하고 힘찬 심장 소리였습니다. 곡선처럼 유려하게 정렬된 그 박동 그래프를 보며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 클로이,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제 딸의 몸속에서 이제 새로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김 과장은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패잔병처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수술복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극심한 피로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자 그는 충혈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당신 딸 심장 구멍 다 막았고 혈관도 새로 깔았어요. 이제부터는 아이의 의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는 방금 마친 지옥 같은 전투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수술을 기다리게 한다고? 미친 짓이야. 생명의 순번이 어디 있어? 먼저 살리고 봐야지. 그의 일갈은 제 가슴을 정으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계의 예술성을 논하며 장인의 고귀한 자존심을 세울 때 이들은 생명의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깎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김 과장은 의사가 아니라 수호신이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낡은 가운을 걸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신적인 수호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앱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클로이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99%, 혈압 정상. 이 모든 수치가 완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단순히 장비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비를 다루는 이들의 마음이 그 어떤 스위스 장인의 정밀함보다 더 깊고 치열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곳은 하청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따뜻한 생명을 창조하는 성소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거대한 빌딩이 아니라 그 빌딩 안에서 잠을 잊은 채 타인을 위해 분노하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7장 감사와 부끄러움 시스템 너머의 인류에 퇴원하는 날, 저는 병원비 청구서를 받고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이었다면 제가 가진 시계 공장을 팔아도 모자랐을 금액이었지만 한국의 병원비는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쏟은 10시간의 사투와 수백 명의 헌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인가요? 제가 더 내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고하신 의사 선생님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의 물음에 원묵과 직원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사람의 생명의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클로이가 건강하게 나가는 것이 저희에겐 가장 큰 보상입니다. 저는 그 청구서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자본주의의 논리와 시스템의 효율성이 이 나라에서는 생명이라는 가치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켜낸 이들에게 제가 내밀 수 있는 것은 고작 종이 몇 장뿐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장 깊은 예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서울은 제게 더 이상 차갑고 빠른 기계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저 수많은 건물의 불빛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수호자들의 눈빛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15년 전 프랑스의 권위 있는 의사가 내민 대기 순번 237번은 저에게 유럽식 시스템의 거대한 벽을 느끼게 했지만 한국의 의사들이 보여준 48시간의 기적은 저에게 인간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빠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빨라지는 것은 숭고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본국 프랑스와 스위스의 장인협회에 긴 편지를 썼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그 오만함을 당장 내려놓게. 여기 생명을 대하는 가장 정교하고도 뜨거운 태도를 가진 나라가 있네. 내 딸 클로이는 한국인들의 헌신적인 심장 박동을 나눠받고 다시 태어났네. 나는 이제 시계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려 하네.
그들은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기술자들이었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게 한국은 시간을 창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거장들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적을 제조하는 나라였습니다. 8장 거장의 약속 대한민국, 세계의 심장에게. 이제 클로이는 산소 호흡기 없이 서울의 한강공원을 달립니다. 아이의 볼에는 건강한 핏기가 돌고 그 웃음소리는 제가 만든 그 어떤 값비싼 시계의 알람 소리보다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제 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아빠, 한국 의사 선생님이 제 심장에 마법의 태엽을 감아주셨나 봐요. 하나도 안 힘들고 숨 쉬는 게 너무 편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심장이 뛸 때마다 저는 대한민국이 보여준 그 뜨거운 사명감을 평생 기억하겠노라고요. 이곳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었습니다. 속도가 곧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속도를 만드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역작이자 가문의 가업을 담은 단 하나뿐인 초정밀 수제 시계를 김 과장님께 선물했습니다. 그 시계의 뒷면에는 서툰 한글로 이렇게 새겼습니다. 시간을 흐르게 하는 자가 시간을 만드시는 분에게 바칩니다. 과장님은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 손길은 제가 평생 만져본 그 어떤 귀금속이나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은 어떤 훈장보다 고귀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국 런던으로 새로운 발령을 받아 떠나지만 제 심장의 가장 소중한 한 조각은 영원히 이곳 서울에 두고 갑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저에게 단순히 딸을 살려준 은인이 아닙니다. 65년을 오만하게 살아온 늙은 기술자에게 진정한 기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입니다. 클로이의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저는 한국인들의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장인 정신을 떠올릴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켜낸 이 작은 생명이 훗날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유럽 전역에, 아니 전 세계에 멈추지 않고 전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전 세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유일하고도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와 클로이의 시간은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기적과 함께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당신들의 밤이 있기에 세상의 아침이 밝아옴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이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